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 대표 관광지인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가 2023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관광의 별이 총 8개 분야인데 올해 관광지가 사실상 8개 별 가운데 최고의 관광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주 대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대릉원과 그리고 또 동궁과 월지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올해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명실상부 이 경주 최고 관광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최고의 관광지로 공인받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는 이 한국 관광의 별은 국민이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지 가운데 심사 평가를 거쳐서 선정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매력 관광 자원 또 혁신 관광 자원으로 나누어서 선정하던 이 두 개 관광지를 올해의 관광지로 통합해서 한 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 지역 관광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또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광 브랜드 마케팅 분야하고 올해의 관광기관 및 사업체 이 두 개 부문도 신설을 했는데요. 네. 경주 대릉원 동궁과 월지에 대한 올해의 관광지 선정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경주 대릉원은 30기의 능이 솟아있는 대형 고분군으로 하루 평균 관광객 4만여 명이 방문하는 신라천년 역사의 중심부이며 그 옆에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동궁과 월지는 신라왕궁의 별궁터로 조경예술의 극치를 야경으로 빛낸다면서 이 본래의 아름다운 매력에 야경까지 더하면서 끊임없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 관광의 별 최고 영예인 올해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포항시는 보니까 스페이스워크가 신규 관광지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8개 한국의 관광의 별 가운데에서 이 신규 관광지 분야에 네. 포항의 그 스페이스워크가 선정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서 그 2021년 11월에 준공한 이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롤러코스터를 닮은 체험형 철제 트랙으로서 이 영일만 해안의 절경부터 포스코의 야경까지 360도 파노라마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라면서 철강도시 포항시의 지역성을 살리고 네. 철과 바다의 빛이 공존하는 새로운 매력을 선보여서 신규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포항의 스페이스워크가 신규 관광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 또한 기쁜데요. 예. 이 한국 관광의 별이 총 8개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관광 최고 영예는 아무래도 올해 관광지 분야 우리 경주 대릉원과 동과 월지 그리고 또 무장의 관광지로는 평창의 발왕산 천년 주목숲길이 선정이 됐고요. 네. 또 시립관광지는 포항 스페이스워크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속 가능 관광 프로그램으로서는 전라북도 임실군의 치즈 테마파크를 선정했고 또 올해의 관광기관 사업체 분야에서는 강진 문화관광재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그 부산에 있는 플레이워크 리브 부산이라는 이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네. 부산 관광에 대한 일관된 디자인과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브랜드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이 관광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서 이 부산의 이 플레이워크 리브 부산을 선정을 했고 네. 이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의 동네 한 바퀴 그리고 관광발전 기여자 부문에서는 배우 이정재 씨를 각각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 8개 분야였고요.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이번에 이 올해 관광지 선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주시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실감 콘텐츠 기술 도입이 이 올해 관광지 선정에 큰 보탬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인 그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관광지 횟수를 들을 수 있고 AR 도슨트 투어라든가 네. 게이미피케이션 뭐 이런 기능을 도입해서 네. 이 증강 현실 체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을 했고 또 이 관광지를 활용한
야외 방탈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네. 큰 호응을 얻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화영 시장이 조금 전에 수상 소감 밝혔는데요. 이 국내 관광 분야 노벨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매우 기쁘다. 이번 수상 계기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관광도시 위상을 더 높이고 지역 관광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경주시의 대표 관광지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어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 예. 경주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무대왕면 장안리에 있는 이 한수원 본사의 도심 이전은 2005년에 그 경주광폐장 건설이 확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선거 때마다 거의 네.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의 한수원 본사 건물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이 2016년인데요. 그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내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유,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그 내년 4월 총선에 그 유력 후보의 하나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최근에 이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더욱 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김석기 국회의원 최근에 경주 천재 개벽을 위한 7대 비전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7대 정책 가운데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을 멘토박아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김석기 의원이 제시할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고, 그 7대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김석기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기존 활동에서 강조해왔던 것들인데, 네. 이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김석기 의원이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이 총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김석기 의원이 지금 7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수원 본사 시내권 이전에 직접 거론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물에서 세 번째로 이 이슈를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한수원 건물은 한수원 연수원 및 교육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덧붙이고 있는데, 네. 이런 연수원이나 교육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돼 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이채관 당시 예비 후보가 이를 가장 큰 자신의 공약으로 네.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4년 전 22대 총선에서는 그 무소속 김일현 후보가 이 또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도심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석기 의원의 경우는 21대 총선에서는 이 한수원 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몇 후보가 이런 그 도심권 이전을 하겠다 네. 정면으로 공약을 했었습니다만, 당시 김석기 의원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결을 달리하는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전면적 이전 대신 한수원 본사 제2청사를 도심권에 건립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인데요. 그 한수원 본사의 여러 기능 중에서 계약이라든가 일부 기능을 떼어내서 그 일부 사무실을 도심권에 짓겠다는 그런 약속이었고, 이런 그 방식의 한수원 본사 기능을 시내 쪽에 분산하겠다는 이런 그 아이디어는 전화경 시장도 여러 차례 그동안 취임 이후에 그 한수원 본사 일부 기능을 떼내서 도심권에 두겠다, 이런 그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밝히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석기 의원이 이번에 그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총선에서도 이 공약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그렇다면 4년 전에 본인이 도심권의 제2청사를 짓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런 설명부터 그 시민들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순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앞서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이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이게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그 예전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쭉 이어져 오는 가장 큰 밑바닥에 깔린 정서는 그 현재 한소 본사가 자리 잡고 있는 문무대왕면 장흥리 네. 그 위치가 경주 전체의 경제적 효과를 뭐 가져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제시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경주의 외곽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손 그 회사 위상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경주 시민들 또는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것은 이게 경주 전체 경제 발전에 큰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정서가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때마다 이런 그 이슈가 제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로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동안의 논란 과정을 지켜봐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소의 공기업이긴 하지만 자체 의지가 있는가부터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한소택이 도심권 이전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일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과연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도심권 이전에 동의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하나 묶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현재 한손 본사가 그냥 문무대왕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방토장 주민투표 때 어찌됐든 그 약속에 의한 경주시의 약속에 의해서 이 장소로 갔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도심권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면 그 문무대왕면 1차적으로 문무대왕면 주민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주변 2개 읍면 그러니까 동경주적 3개 읍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네. 부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테고 설령 정치권이 주민들이 동의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느 수준까지 동의를 해야 이게 동의냐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한손 본사의 입장 그리고 한손 본사가 있는 동경주적 특히 문무대왕면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네. 큰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문제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